W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행복 가득, 기쁨 가득, 즐거움이 넘치는 한 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사랑이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소망하는 모든 일에 보다 많은 결실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WKTV는 새해에도 더욱더 새롭고 풍성한 콘텐츠, 믿음직한 깊이 있는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새해 첫날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보험료가 소폭 올라가고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은 연간 $2,000로 제한되며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93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 7천만 명의 노년층은 새해 첫날부터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0를 더 받고 메디케어 보험료 $10를 더 내게 돼 $40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3.2% 올라 월 $50를 더 받게 됐으나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도 월 $9 80센트 인상됐습니다. 은퇴자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3.2% 인상돼 한 달 평균 $50 오른 $1,907씩 받게 됐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노년층 부부가 동시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약 $100 오른 $3,033를 받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나 배우자를 잃은 독신인 경우 생존연금으로 $1,773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 독신의 장애연금은 $1,537를 받게 되고 배우자와 한 명 이상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2,720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는 $164 90센트에서 새해는 $174 70센트로 $9 80센트 올랐습니다. 연소득 개인 $10만 3천, 부부 $20만 6천 이하의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새해는 월 $174 70센트씩 매달 내게 됩니다.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도 높아지지만 연소득 개인 $50만, 부부 $75만 상한선까지는 월 $594를 부담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자동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석 달치씩 청구해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의 큰 변화는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이 연 $2,000로 한도가 생긴 것입니다.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은 연 $2,000로 제한하는 정책이 발효 시행됨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 5천만 명이 적용받고 고가의 처방약 값을 여러 가지 사용해온 320만 명이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새 정책의 시행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 처방약을 사야 하는 시니어들은 1년 약값이 $2,000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2,000가 넘는 약값은 내지 않게 됩니다. 수혜자들은 메디케어에서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으로 처방약 값을 내다가 1년에 $2,000가 넘으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 $2,000 캡에 적용되는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이용하거나 민간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5천만 명인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집계했습니다. 전미 은퇴자협회는 이번 $2,000 한도에 따라 미 전역에서 320만 명이 큰 처방약값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 해 처방약 값이 $2,000를 넘고 있는 86만 명이 1인당 평균 $900씩 절약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2025년 새해 첫날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21개 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920만 근로자들이 $57억 더 받게 됐으나 그만큼 고용주들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21개 주는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미시건, 미주리, 미네소타 등입니다.
뉴욕에선 50센트 오른 15달러 50센트가 됐고 이웃 뉴저지는 36센트 인상돼 15달러 49센트로 올랐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대도시들은 주 평균보다 높은 16달러 50센트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0센트 오른 16달러 50센트가 됐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38센트 오른 16달러 66센트가 적용됩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버지니아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1센트 오른 12달러 41센트가 됐고 세 인상이 없는 메릴랜드는 15달러, 워싱턴 DC는 17달러 50센트로 전년과 같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아직도 2009년 이래 동결돼 있는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지역들이 20개 주에 달해 각 주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새에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가 열려 국정이 180도 전환하게 돼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경 이민, 에너지, 보건복지 정책이 정반대로 바뀌고 규제 철폐와 관세 부과로 경제선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 불안을 가져올 것인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은 2025년 새 1월 3일 개원하는 119대 연방의회 회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으로 최소 2년간 독주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에는 바이든 민주당 정책과 국정 운영을 180도 바꾸는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취임일부터 첫 100일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경과 에너지, 물가와 경제 정책을 고치고 규제를 철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do you plan to accomplish in your first 100 days in office? Well, we're going to do something with the border and very strong, very powerful. That'll be our first signal and a first signal to America that we're not playing games. 첫째, 국경 이민 정책에서 트럼프 공화당은 국경 오픈을 국경 폐쇄로 180도 바꾸고 바이든 민주당이 손 놓고 있었던 미국 내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과 체포, 구금과 신속 추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전개합니다. 국경 폐쇄를 위해 국가방위군을 증파하고 난민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리메인 인 멕시코 정책을 부활하는 동시에 체포 후 속방해온 캐치 앤 릴리스는 금지시킵니다. 동시에 130만 명을 추방했던 아이젠하워 시절 규모를 뛰어넘어 첫 해에만 150만 명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해 가족 단위로 수용하고 있다가 약식 절차로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에너지 전환책을 뒤집고 석유 시추를 대폭 확대하는 화석연료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7,500 리베이트 제공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알래스카 북극 황무지 등에 대한 석유 시추를 대폭 확대해 1년 내지 1년 반 안에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는 공약 이행에 나섭니다. 셋째, 에너지 시추와 건설, 금융시장, 경제계에서 가능한 한 규제를 최대한 철폐해 일자리 창출, 물가 낮추기, 성장 촉진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목표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I will end inflation. We intend to slash prices by half within 12 months at a maximum 18 months.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각 부처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물가 잡기, 생활비용 낮추기에 나서 취임 100일인 4월 30일까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석유 시추 확대에 필요한 인허가나 환경 규제를 대폭 없애고 주택을 포함한 건설 관련 인허가 규제도 거의 없앤다는 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넷째, 방만하게 운영해온 보건복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정비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팬데믹 시절 빈곤선의 138%까지로 확대했던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해 90%나 전담해온 연방부담금을 줄이고 41개 주에서 2,10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없애게 됩니다. ACA 오바마 케어는 2025년 말에는 확장된 정부 보조를 종료시켜 프리미엄 보험료를 47%나 올라가게 하는 대신에
건강하고 젊은 미국인들에게는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하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새 대통령은 25%를 매기려는 멕시코와 캐나다 60% 이상을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그리고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모든 미국 수입품 3조 달러어치에 10%를 일괄 부과하는 관세 카드는 상황에 따라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라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관세 부과를 실행하지 않거나 미룰 수도 있고 미국 내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어 상대국 태도와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해 미국 경제는 강하게 출발하지만 트럼프 와일드카드로 경제가 활성화될지 아니면 불황을 겪게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과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질적인 병폐를 고칠 수 있으나 물가를 최소 1% 올리고 성장은 0.5% 낮출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미국 경제는 비교적 강력한 힘을 유지하며 출발하지만 두 가지 트럼프 와일드카드인 이민자 추방 작전과 관세 카드로 미국 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상대국 보복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미국 경제가 강력한 출발을 하겠지만 전년보다는 성장 둔화, 물가 불안, 금리 인하 지연을 겪을 것으로 예측해 놓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2.5%에서 2.1%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4.2%에서 4.3%로 물가는 2.4%에서 2.5%로 각각 올라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당초 4번에서 2번으로 반감될 것으로 연준은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2.1%의 GDP 성장률과 4.3%의 실업률은 미국 경제가 2025년 한 해 불경기는 없을 것이지만 전년보다는 둔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의 2% 목표보다 한층 높은 2.5%의 PCE 물가와 기대와는 달리 3.9%나 되는 고금리 고통을 새해 내내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와일드카드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와일드카드 중 하나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으로 첫해 불법 입국자 150만 명 이상을 추적 체포해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펴게 되면 2천만 명이 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 체포해 첫해 100만 명을 추방하는데 880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GDP가 1조 7천억 달러 날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830만 불법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농장, 건설 현장, 식당, 호텔, 청소, 조경,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됐다는 소리만으로 서류 미비자들이 대거 잠적해 경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3D 업종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임금 상승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잠적한 이들이 돈을 쓰기 어려워져 소비도 위축될 것이므로 수요와 공급에서 동시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만으로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1% 더 올리게 되고 불법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온 정부 세입은 연 1,000억 달러에서 급감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와일드카드는 관세 부과인데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차단하지 못하면 25%의 관세를, 중국산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미국 수입품 3조 달러어치에도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관세를 물게 되는 미국 수입 회사들이 대부분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면 물가를 흔들리게 할 위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관세를 피하고 미국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멕시코가 이민 행렬들을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다면 미국은 관세 카드로 큰돈 들이지 않고 불법 입국을 눈에 띄게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멕시코와 캐나다산의 25%, 중국산의 60% 이상, 한국 등 모든 나라들의 수입품 전체 3조 달러치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40% 이상 급등하게 되고 전체 물가가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예상한 새해 PCE 물가가 2.5%인데 트럼프 관세 부과로 3.5%로 뛰어오를 경우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하는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내년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세 번째 연속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게스버디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원유 관세 부과가 가격 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레이철 기자입니다. 2025년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평균 3달러 22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 이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2.8%에서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도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예측에서도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원유에 대한 과세 납부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최대 7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으로 하루 평균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무역 갈등은 가솔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가격 상승 외에도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국제적 갈등이 가격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의 원유 공급 차질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은 게스버디와 같은 예측 기관들이 설정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깨트릴 수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독립을 주장하며 미국 내 원유 생산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원유 공급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에너지 투자 전문가는 정치적인 압박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과도한 공급은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원유 생산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나 미국 내 자연재해와 같은 불확실성은 예측을 뒤집을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2025년 미국 가솔린의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제적인 경제 불안정성 등 정치적, 경제적 변수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